84세인데 충치 하나 없이 살아왔어요. 감기요? 몇 년째 안 걸려요. 진료실에 들어오신 김복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인사말 정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의아함이 생겼죠. 치아도, 잇몸도, 구강도 마치 60대 수준으로 건강했습니다. 어르신, 치아 상태가 정말 좋으시네요. 평소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때 어르신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침, 저녁마다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해요. 벌써 10년 넘었죠. 그 순간 저는 놀라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치과 전문의로서 40년 가까이 진료를 해오면서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충치, 잇몸병, 감기까지 줄여주는 걸 수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걸 저부터도 실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보존과 전문의 김진혁입니다. 오늘은 약도 아니고 시술도 아니고 단돈 몇십 원이면 가능한 그럼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 바로 소금물 가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별건가요? 옛날 어르신들이나 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진료한 수많은 환자 사례를 보면 그 옛날 방식이 오히려 지금의 첨단 의료보다 더 큰 예방 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 즉 침 분비가 줄고 구강 점막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소금물 가글이 면역력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충치 없는 84세 어르신의 루틴, 치과 의사가 놀란 소금물 가글의 과학적 근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실천법, 그리고 상황별 조합 팁까지 실제로 효과 본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양치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충치가 자꾸 생기죠? 69세 남성도 어르신은 늘 같은 고민을 안고 내원하셨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졌다며 민망해하셨고 양치질을 2번, 3번까지 한다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마다 입이 텁텁하고 목이 간질간질해요. 잇몸이 욱신거려서 아침 커피도 맛이 없어요. 진료 의자에 앉으신 어르신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었기에 더 안타까웠죠. 검사 결과 충치는 이미 3개 진행 중이었고 잇몸은 만성 염증 반응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속 세균 검사를 해보니 산성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충치균과 치주염 원인균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과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그냥 헹구는 건데. 그 후 2주 뒤 남상도 어르신은 밝은 표정으로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아침이 달라졌어요. 입냄새도 줄었고 잇몸에서 피도 안 나요. 검사 수치는 여전히 관찰 중이었지만 어르신 본인이 느끼는 변화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입안이 개운하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생활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르신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응급실을 다녀오셨다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막히는 응급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고 일단은 안정을 되찾으셨지만 그 뒤에 남상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약해졌대요. 혹시 입속 염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입속 세균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심혈관 질환, 당뇨,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지발란스균은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균은 뇌 안에 침투하면 신경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신경염증 반응을 유발해 알츠하이머성 뇌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입냄새나 잇몸피를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며 넘기면 그게 당신의 뇌와 심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남상도 어르신은 지금도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심장약도 드시지만 이젠 아침마다 입속부터 씻어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입안은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치아 상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식습관, 면역 상태, 생활 리듬이 보이거든요. 입속 세균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30초. 필요한 재료는 단돈 몇십 원짜리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금물 가글이 왜 충치와 염증을 줄이고 입속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과학적 원리로 풀어드릴게요. 그저 민간요법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소금물 가글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냥 헹구는 건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원리를 몰라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소금물 가글은 결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구강 내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의 수치, 바로 0.9%라는 농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는 약 0.9%입니다. 소금물도 이 농도로 맞춰야 점막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죠. 이때 삼투압이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입속 염증 부위나 세균은 우리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9% 소금물이 닿으면 염증 부위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소금물이 부어오른 조직의 물기를 쪽 빨아내서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충치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입속 pH가 5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아의 범랑질이 녹기 시작하죠. 하지만 소금물로 헹궈주면 pH를 6.5에서 7 정도로 되돌려줘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치아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 분비를 자극해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입속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약해져 입속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은 혀와 입안 점막을 자극해 침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침에는 원래 면역세포, 항균 단백질,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 자체로 입속 방어막 역할을 하죠. 즉, 가글은 입안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침 분비를 도와 몸의 자연 면역력을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화나트륨 가글은 치주질환과 충치 발생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하이닥, 헬스조선 등 보건 포털에서도 소금물 가글을 초기 감기 입냄새 구강염증 개선에 효과적인 습관으로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입냄새 줄었어요. 감기 안 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글 시간과 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입만 헹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젖혀 목구멍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소금물 가글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충치균의 활동을 막고 면역 세포가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학적이고도 안전한 생활 처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효과가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희석하여 하루 2번 이 단순한 루틴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분의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젠 감기 걸릴까 겁도 안 나요. 잇몸도 안 붓고
목도 맑아요. 병원 올 일도 없어요. 76세 정윤자 어르신은 이 말을 하며 웃으셨습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치과, 이비인후과를 오가며 목감기, 잇몸 출혈, 입냄새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기침은 자주 나고 감기약은 달고 살고 치아 사이에는 늘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잇몸이 헐어 있었죠. 밤마다 목이 칼칼해서 잠이 깨요. 양치해도 입이 너무 텁텁해서 커피로 입안을 씻어요. 그때 저는 단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꼭 해보세요.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30초 동안 목까지 아 소리 내며 가글하는 거예요. 정윤자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아침에 목이 안 따끔해요. 입도 상쾌하고 기분이 달라졌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잇몸 출혈은 거의 사라졌고 입냄새도 줄었으며 감기약 처방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어르신의 생활 리듬과 자존감이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입냄새 안 난다고 해요. 그 말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 때로는 입안이 텁텁할 때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정윤자 어르신은 입속을 씻는 일은 내 건강을 돌보는 일. 이라며 이 습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말에 저는 언제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비싼 약보다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지 않기에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선생님, 제 몸의 주치의는 이젠 소금물이에요. 그 말이 처음엔 웃겼지만 이젠 그 어떤 명의의 말보다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 가글 효과가 미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별로 더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데요. 소금물에 이것을 하나 더 넣는 순간 입속 세균이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소금물 가글만 해도 효과가 좋긴 한데 왜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까요?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입안 상태와 증상에 따라 소금물에 더해줄 조합을 바꿔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사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증상이 반복되거나 생활 습관이 분명한 경우엔 단 한 방울만 더해도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소금물 가글에 한 방울 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증상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 한 방울입니다.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기침이 반복되고 목소리가 자주 쉬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컵에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가글해 주세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의 붓기를 줄여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단 음식이나 커피를 자주 드시거나 입안이 자주 끈적하고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새끼손톱 반만큼 정말 아주 소량만 넣어서 섞어주세요. 이 조합은 산성으로 기울어진 입속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감기 기운이 자주 오거나 환절기만 되면 목이 간질간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만 넣어서 가글해 보세요. 벌이 벌집을 지킬 때 사용하는 천연 항균 성분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단 어떤 조합이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꼭 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 이 조합을 살짝 바꾸어 주면 입속 건강은 물론 몸 전체 컨디션까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이 조합은 기본은 소금물이고 한 번에 여러 개 섞지 말고 증상에 따라 하나씩 선택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자극이 강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해야 제일 효과적일지 설명드릴게요. 앞서 아침, 저녁이라고는 했지만 이 또한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 2번 가글하고 있는데 왜 저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는 걸까요? 같은 방법, 같은 재료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 면역 리듬이 변하고 입속 세균은 특정 시간에 급증합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2번의 타이밍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탁월한 4번의 가글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직후 세균을 삼키기 전에 자고 일어난 직후. 입속은 하루 중 세균 수가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밤새 침 분비는 거의 멈춰 있고 입안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며 세균은 이때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이나 커피를 먼저 마시게 되면 세균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꼴이 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죠. 따라서 아침 첫 행동은 칫솔질보다 먼저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목까지 닿게 30초간 아 소리 내며 헹궈주세요. 그 후 양치질, 따뜻한 물, 식사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식후 30분 산성화된 입속을 되돌릴 때 식사를 하면 입속은 일시적으로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단 음식, 커피 등은 입속 pH를 급격히 낮추어 충치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후 30분 대기 가글 칫솔질 이 순서가 좋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소금물 가글은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입속 찌꺼기와 세균을 미리 정리해 충치,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외출 후 귀가 직후 세균 유입 차단. 대중교통, 병원, 마트 등 외부 환경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떠다닙니다. 손만 씻고 끝낼 게 아니라 입속도 정리해 줘야 진짜 예방입니다. 특히 코와 입점막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가장 앞선 관문이기 때문에 외출 후 귀가 즉시 손 씻고 소금물 가글을 하는 게 감염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루틴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감기나 인후염으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야간 세균 번식 차단.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가글 타이밍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 침 분비는 극히 줄어들고 입안은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이 환경은 세균 번식의 완벽한 조건이 되죠. 게다가 양치질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입안 산도는 여전히 낮고 잇몸이나 혀의 구석엔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양치 후 가글이 진짜 마무리입니다. 양치, 소금물, 가글, 취침. 이 순서만 지켜도 잇몸 출혈, 입냄새, 아침 목 칼칼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습관이란 건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물 가글이라는 습관은 몸의 리듬과 정확히 맞닿을 때 그 효과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처음 클릭하셨을 때는 소금물 가글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는 생각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끼셨을 겁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메모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금물 가글의 의학적 효과. 염증 부기 완화, 삼투압 작용. 산성 환경 중화, 충치 예방. 침 분비 촉진, 면역력 강화. 구강 세균 억제, 입냄새, 감기 예방. 실천 루틴. 기상 직후 밤새 증식한 세균 제거. 식후 30분 산도 회복, 충치균 억제. 외출 후 귀가 시 외부 세균 유입 차단. 잠들기 전 야간 건조 예방,
세균 번식 억제, 증상별 조합, 기침 목심, 생강 1방울, 단 음식 커피 후 베이킹소다 소량, 감기 기운 프로폴리스 1방울. 주의사항,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효과 없음. 입만 헹구지 말고 목까지 30초 유지. 가글 후 30분은 음료 음식 금지.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 추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이 먼저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목이 따끔하거나 입이 텁텁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것.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약이 아닌 하루 2번 또는 4번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면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 이런 분이 떠오르시나요? 감기만 걸리면 고생하는 아버지, 잇몸이 자꾸 붓는 어머니, 충치 많다고 투덜대는 배우자, 비염 기침으로 밤새 뒤척이는 손주.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실천 중이신 분의 경험담, 가글 효과 느낀 순간, 혹은 아직 궁금한 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